일본의 한 섬에서 집단 자살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려 300명에 가까운 섬 주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사이비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집단 자살을 한 거야. 어쩌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냐 하면 때는 1945년 3월 말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 미군이 오키나와 본섬 상륙에 앞서서 주변 섬부터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토카시키 섬입니다. 이 집단 자살의 생존자 중 한 명인 요시카와 요시키츠 씨는 이 사건 당시 6살이었어요.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섬에 주둔하던 일본군에게 주민들은 미군이 상륙해오니 모두 북쪽의 산으로 모이라! 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뭐 폭격이 날아오고 하니까 피신하는 줄 알고 각자 물건들을 챙겨서 갔다고 해요. 당시 요시카와 씨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해여서 새로 산 책가방을 메고 산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일본군이 얘기합니다. 미군에게 잡히면 잔혹하게 고문당하고 죽을 것이다. 군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수류탄을 나눠줘요. 그러면서 자살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여기저기서 수류탄이 터지는 거예요. 당시 요시카와 씨의 형이 수류탄 2개를 들고 와서 우리도 하자 하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수류탄이 불발이 돼요. 이때 이 의지가 대단하신 이 형님께서 하나가 더 있잖아 우리. 한 발 더 있다. 다시 해보자 하면서 또 시도를 하는데 미친 2번째도 안 터졌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류탄 중 거의 절반이 불발이었다고 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수류탄이 터지지 않으면 가족끼리 낫이나 괭이, 밧줄 같은 걸로 서로를 죽였다고 합니다. 진짜 지옥이 따로 없죠? 이때 요시카와 씨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정확한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은 보물이다. 도망치자. 그 길로 요시카와 가족들은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에 아버지는 파편에 맞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가족들은 죽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산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나죠. 다른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자살에 실패할 경우 군인들이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요시카와 씨는 이 사건에 대해 평소에 말을 아꼈다고 해요. 이유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았잖아. 그래서 함구를 했지만 2007년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역사 교과서에 집단 자결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니까 요시카와 씨는 침묵을 깨고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 3월 28일에도 토카시키 섬에서는 위령제가 열렸어요. 생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일본 정부가 교과서에 일본 군인의 강제성을 지우려고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멋있네. 그런데 토카시키 섬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곳에 아리랑 위령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과거 이곳에서 조선인 여성분들이 일본군에 의해 성착취를 당했다고 합니다. 배봉기 선생님이 그 피해자 중 한 명인데 배봉기 선생님은 1970년대 일본군 성착취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신 분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배봉기 선생님은 전쟁 후에도 오키나와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이 부끄러워서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최근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 아름다운 휴양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런 슬프고 어두운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토카시키 섬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리랑 위령비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